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GAA 수율 잡은 삼성, 이제 파운드리도 3D 적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는 적층 기술, 말하자면 쌓아 올리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현재 모든 제품이 3D 낸드로 제작되고 있고, 물론 일부에서는 2D로 제작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3D 낸드로 제작되고 있고, D램은 HBM만 적층 형태로 되고 있고, 향후 DDR 계열은 3D로 적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는 다음 버전은 지금 적층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한 번 더 이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이 적층을 하지 않고 평면으로 가는 그런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도 3D 적층 기술을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파운드리를 3D 적층으로 하면 두 가지가 좋아질 수 있는데요. 먼저 미세화 한계 극복, 그리고 두 번째 성능 향상.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만 적용됐던 3D 기술을 이제 파운드리 기술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만약 3D 적층까지 선제적으로 먼저 적층을 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3D 적층이기 때문에 이제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GAA 수율 잡은 삼성, 이제 파운드리도 3D 적층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불황 때 EUV 노광 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4나노, 5나노, 그리고 3나노까지 지금 수율을 계속 잡았죠. 이 수율을 잡은 것을 통해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3D 적층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GAA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R&D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분 반도체 연구소와 파운드리 사업부가 관련 R&D를 함께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DS 부분과 파운드리가 같이 한다라는 것은 향후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부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D 구조를 차세대 GAA 기술로 선택하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 이전에 핀팩 공정으로는 왜 3D 공정을 생각하지 못했고 왜 GAA부터 3D 적층을 생각하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지금 적층 기술의 발전은 20년 전 하이-K 메탈 게이트 최적화로 누설 전류 문제를 집중해서 미세화 기술을 발전시킨 32나노 평면 펩, 플라너 펩 시대를 지나서 이제 14나노부터는 현재 주류인 핀팩 공정을 통해 세대를 거듭하면서 공정의 미세화를 발전해 나갔습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28나노 기술을 지금 사용을 대중적으로 사용을 한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핀팩 공정이 아닌 플라너 팹으로 지금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난해 6월 30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의 GAA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GAA 공정을 활용한 3나노 2세대 공정에 돌입한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TSMC와 인텔은 2나노부터 GAA 공정 도입을 예고한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GAA 공정을 활용하면서 이를 활용한 MBC, 멀티 브릿지 채널 팹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요. 지금 플라너 팹, 핀 팹, GAA 팹, MBC 팹,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플라너 팹은 2D 형태인데 붙어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핀팩 구조는 이 3면이 되고
GAA는 지금 사면이 되는데 이 사면이 되는 것을 이렇게 쫙 늘린 것을 MBC FAT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MBC FAT까지 진입이 성공했다. 물론 MBC FAT도 GAA FAT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AA FAT은 MBC FAT 형태로 활용이 되면서 멀티 브릿지 채널 구조로 변화하여 채널이 얇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얇게 지금 느린 형태로 되죠. 날개를 펼친 형태가 됐고, 그리고 채널도 얇고 넓은 모양의 나노시트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노시트 형태가 되면서 나노시트의 폭을 조정해서 쉽고 다양한 채널 크기의 조절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뭐냐면 GAFS에서 MBCFS로 바뀌면서 이 시트 자체의 크기를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고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능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핀백 공정 대비 전류를 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성능 효율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AA FAT이 MBC FAT로 변하면서 이제 쌓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은 GAA FAT을, MBC FAT을 지금 사용을 해서 이 평면 형태로 넓게 펴진 형태로 붙였던 것을 이제 3D FAT로 쌓아 올리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었던 것은 MBC FAT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래서 늘리고 했기 때문에 더 면적도 넓어지고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크기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원하는 만큼의 크기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MBC FAT에서 이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적증을 통해서 더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기존의 핀백 구조에서는 수직 적층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GAA FAT에서는 이 수직 적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삼성전자만이 이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GAA의 양산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부가적으로 이제 적층 구조까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3D GAA FAT 연구에 들어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연구 중인 3D GAA 구조를 3D SFAT으로 명명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3D로 하는데 S는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이것을 삼성전자의 독특한 구조라 지금 명하게 된 거죠. 현재 양산 중인 GAA는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옆으로 이어붙이는 2D 구조입니다. 아까 그림처럼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전류 누설 및 셀 간섭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의 면적 확보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제 모든 공정에서 GAA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쌓아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를 옆으로 붙여서 크기를 늘린 것이 아닌 수직으로 적층해서 이 폭을, 그래서 전체 면적이 어떤 크기가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 이 정도 크기가 된다면 지금 2D로 했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 효능이 더욱더 크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적층을 하게 되면 여기 2단도 적층하고 3단도 적층하고 4단도 적층하고 이렇게 해서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이 되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3D 낸드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특성상 핀백 구조는 적층할 수 없으므로 이제 GAA FAT로 적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GAA FAT을 이용한 3D 반도체의 장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셀 간섭의 최소화, 그리고 좁은 공간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직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반도체 성능의 향상,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3D 적층 구조를 사용했고 이것이 시스템 반도체까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GAA 공정도 1나노, 다시 말하면 10옹스트롱 이하 공정 적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14옹스트롱, 18옹스트롱인가요? 18옹스트롱까지 나오고 삼성은 14옹스트롱까지 들어가지만 이제 1옹스트롱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미세화된 이러한 이것 때문에 셀 간섭이 있고 이 셀 간섭이 있게 되면 1나노 이하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왔던 거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층 형태로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나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공정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반도체 생산이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이 때문에 1나노 이하에서는 3D GAA 구조로의 전환이 이뤄진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3D GAA FET의 양산을 성공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이 삼성전자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GAA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2나노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18옹스트롱 그리고 14옹스트롱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더 빨리 적층하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3D가 필요한데 이 3D 결국 전문가들도 지금 2027년, 2028년 이 정도로 3D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이 삼성전자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된 거죠. 업계 관계자도 주요 반도체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3D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R&D에 적극 투자 중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구조 혁신이 먼저 달성하는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 중국에서 지금 적층 형태의 반도체를 만든다, 연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GAA 구조에서 적층 형태로 만들어지면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상당합니다. 중국이 이제 한국 기술을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만든다고 그래도 아무리 좋게 만든다고 그래도 지금 이것을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세계 속인 반도체 여기에 후공정까지도 지금 기술력 차이가 이전에 한 9년 차이였던 것이 3년으로 줄어들고 계속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삼성전자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에서 3D 적층을 먼저 구현했던 것처럼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3D 적층을 먼저 구현하고 GA 기술을 가지고 하게 되면 향후 이 반도체의 기술 개발 주도권이 삼성전자로 넘어오고 이렇게 삼성전자로 넘어온 개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후공정이나 IP까지 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더욱더 큰 반도체 회사가 될 것이다.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세계를 주름잡는 반도체 회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